혹시 여러분들 소심한 내 강아지 친구 만들어주겠다고 매일 산책도 시키시고 애견 카페도 애견 운동장에도 데려가시는데 보호자님 마음과 다르게 구석에만 숨어있고 보호자님께 안아달라고 매달리기만 한다면요, 지금 당장 모두 멈추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강아지들은 산책하면서 다른 개나 사람을 보고 짖거나 집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아지 사회화 시기에 올바른 사회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에 가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인데요. 심지어 매일 하는 산책조차도 강아지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사회성에 대한 설명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첫 번째, 사회화는 친구 사귀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들께서는 사회화, 사회성이라고 하면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려서 노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훈련사 분들은요, 사회화를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주고 포옹을 해요. 그런데 번듯한 직업도 없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직장도 다니고 주말이면 단짝 친구들 몇 명과만 어울려서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사회성이 발달한 사람으로 생각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반려견의 모습이 첫 번째 예시의 사람과 같지는 않나요? 산책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모든 개들과 인사를 나누고 반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정말 여러분의 반려견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노릇하기 힘든 애, 인간 반려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반려견에게 요구하는 모든 개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정말 여러분의 반려견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상태의 객과 동물은 자신의 무리에게만 애착을 가질 뿐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무리와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낯선 대상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려견의 사회성에 대한 오해는 사교성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사교성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개들 또한 사교성이 좋은 개들과 아닌 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트리버종의 아이들은 대체로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것을 대체로 좋아하는 반면에 진돗개와 같은 토종개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성향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짜 사회화란. 그래서 훈련사가 이야기하는 사회화의 진짜 의미는 모두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낯선 자극 앞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무던함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동물의 모습일 테니까요. 세상에는 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 고양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다양하고 낯선 동물과 물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자극들의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 자체가 높아서요,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세상 다양한 자극들의 별거 아니라는 무던함을 가진 강아지들은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모든 환경 자극들에 굳이 흥분하거나 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려견은 안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는 사회성이 좋은, 사회화가 잘 된 강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집 안에서 갑자기 켜지는 청소기 소리, 밖에서 쌩 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비 오는 날 사람들이 펼치는 우산,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사람, 길거리에 펄럭이는 현수막,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그리고 발바닥에 닿는 아스팔트, 흙, 잔디, 이런 다양한 촉감까지도 인간들에게는 너무도 다양하고 익숙한 일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회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책을 나가실 때는 운동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그저 가만히 관찰하고 느끼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반려견의 삶이 훨씬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사회화 훈련의 핵심, 거리두기. 그렇다면 이런 낯선 자극들에 어떻게 강아지를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훈련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는 곧 안전이기 때문에요. 자극에 무작정 노출시키는 것은 강아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는 것이 모든 훈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극도로 무서워해서 짖는 강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를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 서 있게 하는 것은 올바른 훈련 방법이 아니겠죠. 강아지가 이미 공포심에 압도가 돼서 이성을 잃은 상태, 다시 말해서 역치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어떠한 간식도 어떠한 통제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호자님이 하셔야 할 일은 강아지가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시각적으로 인지는 하지만 짖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쳐다볼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10m라면 10m 밖에서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고 50m라면 50m 밖으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 안전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강아지가 짖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거나 보호자님과 눈을 마주친다면 그때 칭찬도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서 그 거리를 1m씩 좁혀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아이들에 따라서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훈련을 진행하셔야 하시고 일주일 단위로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도저히 연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오히려 더욱더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시기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 개는 이미 다 컸는데 이미 짖고 공격성까지도 보이는데 지금 훈련을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생후 6개월 이전에 사회와의 골든타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강아지는 스펀지와도 같아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경계심 없이 흡수를 하죠. 뇌의 신경망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겪은 긍정적인 경험이나 치명적인 공포는 평생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거나 심한 공포를 겪게 하면 해마 발달에 악영향을 미쳐서 평생 예민한 성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피 시기의 사회화는 백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쉽고 빠르게 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화 시기를 놓쳤다고 혹은 유기견을 입양해서 과거를 모른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견의 사회화, 즉 재사회화는 퍼피 때와는 훈련의 접근 방식과 보호자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할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견의 훈련은 이미 도화지 위에 잘못 그려진 두려움과 경계심이라는 그림을 지우개로 지워낸 다음에 새로운 안전과 평온함이라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수십 배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죠. 강아지가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오해를 보호자가 끈질기게 설득해서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강아지가 완벽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짖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견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기적처럼 단 며칠 만에 강아지의 행동을 바꿔주는 마법과 같은 방법이나 도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강아지의 행동 교정은 결국 보호자님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교정하는 일이에요. 강아지에게 낯선 자극을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과 따뜻함으로 올바른 규칙을 일관되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저는요, 행동 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 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